요게 이제 열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대조였고요. 이제 열거는 뭐냐면은 그 주제문에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어휘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뒤에 나오는 세부 내용들이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주제문에 뭐 some cloth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쳐보면은 그 clothing에 대해서 뭐 셔츠는 어떻고 블라우스는 어떻고 드레스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세부 사항들의 문장들이 이런 것들을 뭐 설명을 해준다고 쳐봐. 그런 식의 지문이 요 열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밑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주제문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무엇에 이점들이 있다. 어떤 요인들이 있다. 어떤 뭐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2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127쪽. 잠깐 127쪽 봐봐. 127쪽 보면 거기 learn more 밑에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general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general words라는 게 뭐다? 추가적으로 열거 구조를 통해서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이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가는 구조가 열거 구조다라는 거야. 지금 보면은 다양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말들. 그러니까 되게 뜻이 모호해.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면 좋지. 외우면 선생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외우기보다는 이 단어들의 뜻을 니들이 파악을 했을 때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다는 거지? 도대체 무슨 단점이 있다는 거지? 도대체 무슨 오해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제문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내용을 품고 있는 단어들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구조가 될 거고. 알겠어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빈칸으로 출제가 되죠. 이런 표현들을 품고 있는 어떤 구절이나 혹은 이 단어만 빈칸으로 만들고 밑에 나오는 세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종합해서 이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넘어오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보면은 도입부가 있습니다. 물론 없기도 하고요. 도입부가 있으면서 혹은 없기도 한데 이제 도입부라는 것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소재를 살짝 제시를 해주는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제문이 나오는데 주제문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구조에서는 반드시 그 general words, 의미가 모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어휘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미디어들이 어드밴티지스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그럼 도대체 이 어드밴티지스가 뭐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메이저 디테일스, 상세한 한 내용들, 세부 내용에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됐지? 됐어. 자, 그런 구조인데, 근데 여기서 순서 배열이나 혹은 문장 삽입을 할 때 이런 구조가 또 잘 나오거든요.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연결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봐봐요. 보면은 추가하거나 어떤 첨가한다라는 의미의 also나 to나 as well이나 in addition 요거 일단 체크를 해봐. also, to, as well, in addition. to랑 as well은 문장 마지막에 쓰겠죠. 문장 마지막에 쓰는 말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붙이는 거냐면은 세부사항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열거 구조에서. 어디에다 붙이는 거겠어요? 1번에다 붙일까요? 아니면 2번 다음부터 붙일까요? 세부사항 1번에다가 이런 말들을 붙일까요? 아니면 세부사항 2번부터 나오는 것들에다 붙일까요? 2번. 그러겠죠. 네. 2번부터 3번 쭉쭉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의 힌트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문장은 첫 번째 세부사항 바로 다음에 나오거나 뭐 그 다음에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기출문제 봐보세요. 자, 여기 좀 막 뚝뚝 끊긴데 불안하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구조를 먼저 보세요. 자, 도입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입부에서는 소재를 제시를 할 거예요. 소재가 뭐에 대해서 나 이 글을 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놀이에요, 놀이. 일단. play activities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인간도 마찬가지로 동물도 또한 이 play activities에 몰입을 하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봐진다는 거예요. 어떤 뭐, 배우는 혹은 연습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으로서 혹은 뭐 행동들 어떤 행동이냐면은 future survival이니까 뭐 미래의 어떤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행동들을 배우는 그런 방법으로서 오랫동안 봐졌다 이런 거야. 그럼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서 이제 functions 요게 general words가 될 수 있겠지. 예? during development 발달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보면은 선생님도 이제 갓난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첫째 같은 경우는 진짜 돌아버리겠거든요. 늘 말하지만은 말을 안 듣고 너무 까불어가지고. 근데 항상 무슨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 자체가 네,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역할놀이 같은 거 많이 해요. 저보고 항상 괴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기는 보통 경찰이나 뭐 이런 걸 해요. 그럼 항상 때려잡는데 저를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역할놀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뭐냐라면은 보면은 plays a way 어떤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아이들이 about the world, learn about the world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their place, 그들의 공간, 그것이 있는 그런 그들의 공간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서? training ground로서요. 뭐 하는 데 있어서? developing physical ability,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훈련 장소로서의 어떤 뭐 그런 역할을 또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렇잖아. 걷는 거, 뛰는 거 아직 익숙치 않은데 놀이를 통해서 이 신체 능력들을 좀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also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했던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탁탁탁 이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구조가 우리가 지금 연습할 열거 구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뭐다? 아이들이 뭐 하는 거야? 한번 시도해보고 배워보는 겁니다. 뭘요? 이 사회적 행동들을. 그러면서 acquire 하는 거야. acquire가 무슨 뜻이냐? 얻다, 습득하다 이런 말인 거야. 어떤 가치들이나 특성들, 개인적 성격의 특성들을 습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 진짜 커서 경찰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의감이 아주 좋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면은 쓰레기 떨어져 있잖아. 항상 나한테 말해. 아빠 이거 누가 쓰레기 떨어졌어요.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Will be important in the adulthood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중요할 수도 있는 중요할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한다. 그러면 이제 for example이 나왔으면 이제 끝났지 뭐. 그죠? for example이면 이제 어차피 이 위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해석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사실은 봐봐요. 여러분들 어때요? 주제를 찾거나 이런 거는 정말 쉬워요. 왜냐? 처음에 어차피 나와. 도입부가 물론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도입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니들이 생각할 거 뭐 제대로 월즈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은 이거 가지고 사실은 주제 바로 찾으면 끝나요. 어차피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일 거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일 거니까. 주제를 찾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장을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나온다고? 플레이는 이제 요 부분을 빈칸을 뚫어 놓는 거야. 딱 이 부분을 뚫어 놓는 거야. 이걸 뚫어 놓고 자, 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종합해 갖고 채워 넣어. 이렇게 역으로 내는 빈칸 문제가 오히려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지. 이 뒤에 가서 실제로 연습을 해볼 거고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가 잘 풀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계속 구조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 구조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은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아무리 독해를 잘해도. 그러니까 이 세세한 문장들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결국에는 구조를 무시한 채 그냥 나는 해석 잘하니까 난 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보면 실수를 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떨어져도 구조를 잘 볼 수 있으면은 네, 좀 더 나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연습하실 때 잘 눈 이렇게 잘 보시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 제너럴 월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럼 주제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그렇죠? Roles of play, 어떤 놀이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다. 그럼 이제 풀어봐야 될 텐데, 네, 한 문제만 더 풀고 할게요. 지금 보면은 저기 어디 가시냐면은, 예, 그렇죠.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글이 요 세 개가 세부 내용인 거야. 세부 내용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 이제 저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야.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 자 개구리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 근처에 뭐 때문에 이게 for이 뭐 때문에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이제 주어 동사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죠? eat, breathe 해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eat, breathe through its wet skin이니까 젖은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물 근처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ust lay their eggs in water 물속에 알을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들의 fish-like ancestors did. 물고기처럼 생겼었던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 다음에 eggs laid in the water. 자, 그렇게 물에다가 낳은 알들은요. 반드시 생물, 물속에 사는 올챙이죠, 그러니까 올챙이로 발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존을 하려면 이런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R2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R2 부정사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 투 부정사 그렇지 B2 용법이라고 기억날까요? 투 부정사의 뭐 형용사적 용법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고요. if절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의도로 읽습니다. 뭐 할 작정이면, 뭐 할 의도라면, 뭐 할 생각이라면 이런 식의 의도로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봐보세요. 결국에는 이 프로그하고 워터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겠냐라는 거야. 5번인가요? 어드밴티지가 맞나? 장점이 맞나? 3번 서식지가 맞나? 소식지잖아요. 헤비터치면. 그거는 이제 헤빗이제 헤빗하고 헤비터트 구별해. 자, 이렇게 생겼어. 이게 습관. 어떤 거 같아요? 5번이에요? 그럼 잘 봐봐. 내가 5번으로 니들이 그래서 고를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물어본 거야. 봐봐. 생각해봐. 여기서 장점들을 가져가? 장점이야? 그럼 이게 숨 쉬는 게 장점이냐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피부가 안 젖어도 숨을 쉴 수가 있으면 오히려 얘네한테는 이게 단점 아니야? 물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네, 타이스죠, 타이스. 타이스가 이게 뭐 유대관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넥타이 아니었어요? 그 타이 맞아요. 묵다의 타이가 맞다 이거야. 혹은 연결관계, 속박되어 있는. 네. 묶여있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얘네도 진화 과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 양서류다 보니까 물 근처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거야. 진화적으로 봤을 때 얘네는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물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5번으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많이 틀릴 법한 문제다라는 거야. 예? 자, 그럼 이제 시간 제한고 문제 풀자. 4문제 풀면 되거든요. 똑같이. 예. 13분, 12분, 13분 시작해봐. 됐어요? 네, 봅시다.
자, 1번에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자, one might wonder구나. 아유. 누군가는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Whether there is any reason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to be concerned 뭐 걱정을 받는 뭐에 대해서 about overconfidence in students. 예. 그들의 그 학생들의 overconfidence는 뭐예요? 그렇지.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죠? 과도하게 자신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어? 라는 식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after all 결국 confidence는 종종 여겨져요. 뭐 positive한 trait로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자신감 있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여겨지니까. Indeed 사실 research suggests 연구는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이 인팩트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인팩트가 뭐의 의미가 있다 그랬냐? 그렇지.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역접의 의미가 있다 이거야. 그럼 뭐다? 그거 문제 될 수 있음 이거예요. overconfidence 문제 될 수 있다 이거야. Students who are confident, 네, 이렇게 그들의 ability to succeed in school이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성공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공부 좀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tend to perform better on academic test. 네, 시험에서 더 잘 볼 경향이 있다. Those with less confidence. 네, 자신감이 덜한 사람들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that said, 이게 또 독특한 의미를 가졌죠. 그렇지만 이런 말이야. 그럴지라도 이런 말인 거야. 그렇게 말해도 negative consequence가 also stem from being too confident in the classroom이에요. 네, 부정적 결과가 또한 stem from 합니다. 여기 동사죠, 그죠? 네, stem이 뭐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식물의 줄기를 말하죠, 그죠? 식물의 줄기예요, 명사 뜻으로는. 제일 기본 뜻이 이건데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제 무슨 말이야? 뻗어나온다는 뜻이야. 어디로부터 뻗어나오느냐? being too confident 하는 것에서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것에서요. 그들의 학교에서요. 그럼 뭐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 어떤 negative consequences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다 이거지, 이 사람이. 하나하나씩 풀어가 볼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표시를 해놔봤어. 각 지문에다 전부 다 세부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열거를 한다. 이런 것에서. 그래서 overconfident한 학생이에요. 그들의 ability to succeed in the college. 네, 똑같습니다. 대학에서 성공할 능력에 대한 어떤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요. 결국엔 더 단절되는 거예요. disconnected.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illusion에다가 지금 보면 ed도 붙이고 this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illusion이 뭔데? 그렇지. 맞아요. 환상, 환영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가상으로 뭔가 약간 실제는 아닌 거야. 근데 그 환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디스 돼버린 거야. 그럼 환상이 깨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환상이란 게 무슨 말이야? 자신감이 있으니까 잘할 거다라는 환상이 있겠지. 근데 그게 깨진다는 소리야. 깨지게 된다는 거야. 누구보다 those with more modest expectations. those가 사람이겠죠? 학생들이겠죠? 뭐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modest한. 겸손한, 그렇지. 겸손한 기대, 예상감이 있는 그런, 더 겸손한이에요. more modest니까 더 겸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존나 잘났다고 뽐내는 놈들이 단절돼. 여기서 이제 단절된다란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개념인 거야. 학생들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상이 깨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 자기가 한껏 기대를 했는데 좀 안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좌절을 하고
illusion도 된다는 소리야. 됐을까요? 환상이 깨지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overconfidence는 또한 leave students. 네, students인데 어떤 students를 with a mistaken impression. 네, 어떤 잘못된, 착각된 그런 인상들을 남긴다. 어떤 인상이냐? They are fully prepared for a test. 그들이 완전히 시험에 준비가 되었다. 그 다음에 no longer, 더 이상 need to study. 공부할 필요가 없다. 존나 고만하지? 그런 어떤 잘못된 인상들, 생각들을 또 이렇게 남겨둘 수가 있다는 거야, 학생들에게. 그래서 have relatively 상대적으로 accurate perception regarding their progress in learning. 여기까지 후에 대한 관계대명사절.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자. 정확한이죠? accurate면은 정확한 인식이야. perception. 인식입니다. 뭐와 regarding이면은 아니지. 오히려 관련된을 읽어야지. 뭐와 관련된? 제외되는 그렇지. 그거 알려줄게. regardless. 뭐와 관련된? 그들의 발전이죠. 프로그레스니까, 그지? 진보, 발전. 학습에 있어서의 그들의 발전과 관련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 거야. 아, 나 요 정도 돼. 나 요 정도 끝밖에 안 돼. 라고 아는 학생들은 use more effective study habits. 더 효과적인 학습 습관을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perform better. 더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Do those. 그런 학생들보다 어떤 학생들 with more error prone views of their knowledges. 여기서 error prone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prone이라는 단어부터 설명하면은 pro는 뭐 하기 쉬운이라는 형용사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be prone to 부정사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be likely to 부정사랑 똑같은 거야. 뭐 하기 쉽다, 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인 거야. prone 잘 나옵니다. 저 단어도. 그래서 error prone views니까 더 에러를 일으킬 만한 관점. 뭐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 대한 더 에러를 일으킬 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게 무슨 말인가? 덜 준비가 된 애들인 거지. 그런 애들보다 더 잘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 도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두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뭐 텐드를 대신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러할 경향이 있다라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주제는 다 나왔죠,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overconfidence가 독약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의 답은. 그지? general word는 뭐 아까 말했던 negative consequences 아니면 그냥 consequences라고 쓰면 되겠죠, 그지? 관사나 수식어구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consequences 갑시다.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요거는 좀 더 쉬웠죠, 그죠? hydroelectric power, 우리 수력 발전이죠, 그죠? 이제 수력 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however부터 밥을 줘. 그러나 few things about them that are important to know.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몇 가지 것들이 있다. 댐에 관련된. 근데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이런 데 많이 배우죠. 댐을 지음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거를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댐을 짓기 위해서 많은 지역들이 홍수가 납니다. 댐 전에 이란 말이에요. 댐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댐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뭐랄까 산의 어떤 계곡 등을 결국에는 막아서 일부 막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어떤 뭐랄까 수원지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거기는 어떤 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매몰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댐 아래로. 그래서 whole community들이 때때로는 이주가 돼야 할 때도 있다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그렇죠? 자, 일단 요거 두 개 문법은 그 투부정사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투부정사를 사용을 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또 투부정사가 들어가 줘야 돼. 그리고 또 저기 to be moved는 투부정사 수동태를 지금 보는 건데 투부정사 수동태 어차피 주어만 확인하면 돼요.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뭔지. 근데
뭐 투부정사의 주어라는 게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지 않은 이상은 문장의 주어죠, 그죠?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주어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주어인 거예요. The whole communities가. 그럼 요것과 이 move와의 관계는 수동적이다라는 거지. 이 마을이 공동체가 이주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수동태로 써줘야 되겠고, 뭐 전체 숲이 네, 매몰되는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released from the dam, 댐에서 이제 방류된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release가 결국에는 뭘 풀어주다, 가둬놓은 걸 풀어놓다라는 말이니까 여러 상황에서 쓸 수가 있잖아. 여기서는 이제 물을 방류하는 거야. 방류된 물은 더 차가울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이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In the river downstream이니까 하류, 강의 하류 지역에. 그래서 뭐라? 그리고면서 또한 wash away the river banks. river banks들을 쓸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river banks가 뭐야 이게? 뱅크 하면 이제 은행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그지? 근데 이게 강둑, 제방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강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에 나오나 사회 시간에 나오나 그러니까 유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퇴적물들이 결국 여기 쌓일 수밖에 없어요. 뭐 범람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퇴적 작용이 일어나든 간에 여기에 퇴적물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게 뱅크인 거야. 이게 뱅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뭐 산책로도 만들고 뭐 운동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죠. 우리는 도시에서는 그 뱅크를 근데 쓸어가 버리죠. 왜? 물을 이제 한꺼번에 방류를 하게 되면 기존에 물이 흘렀던 지역보다 더 많은 물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는 휩쓸려 가버리는 거겠지. 그러면서 life on the river bottoms, 네, 그런 강 바닥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도 다 파괴를 시켜버리고. 마지막 가장 worst한 이펙트는 뭐냐면은 관찰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has 봐야 되겠죠, 그죠? 왜요? 이펙트가 주어니까요. 수일치로 생각을 하라 이거야. 알았지? 이펙트 주어로서 수일치 생각하셔야 돼요.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세몬에게요. 세몬은 뭐냐? 연어. 맛있죠, 그죠? 연어 맛있어요. 네, 연어인데 여기 have to travel upstream. 네, 상류로 이동해야 되는 그들의 알을 낳기 위해서. 연어가 회유성 어류예요. 회유성. 그러니까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죠. 강에서 자라가지고. 그런데 얘네가 다시 이제 상류로 올라와야 되는데 당연히 댐이 있어버리면 얘는 가도 못하지, 그지?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여기 have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의 수일치를 보는 건데, 네, 세몬이 근데 지금 보면은 명사가 좀 독특한 명사예요. 왜? 단복수 형태가 똑같은 거야. s가 안 붙어요. 얘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세몬만 독특하게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have를 쓴다 이거야. 저거 세몬 s 안 붙었다고 해서 단수 생각해가지고 이거 해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거 아니라고. 세몬은 단복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there라고 또 지칭을 하고 있어요. 복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복수로 봐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그죠? general words도 a few things, 그냥 things라고 하시면 되겠고, 주제도 때문에 어떤 dark side 2번이 되겠죠. 그죠? 네, 바로 갑시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면은 컨슈머들이 일반적으로 taking high risk 하는 데 있어서 uncomfortable 하던 이 표현은 뭔가요? take high risk, take risk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되지. 맞아. 그래.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 내가 그지 같은 걸 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뭘 샀는데, 비싼 돈 들여갖고 샀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많은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데, 어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략들이 뭔지를 소개하는 글이야. 컨슈머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요. 모아요. 온라인 리서치를 수행해서 또 뉴스 아티클을 읽어서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요즘에 온라인 리서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 제가 한 3년 전에 차를 샀거든요. 3년 전에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사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뭐 옵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종부터 시작해서 뭘 사야 되지? 진짜 복잡하거든. 근데 차값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와이프랑 또 같이 쓸 차이기 때문에 집에다 한 대 놔두면은 와이프도 쓰고 하니까 나만의 어떤 그 어떤 니즈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었냐면은 진짜 그 차의 어떤 내가 사고 싶은 차의 어떤 옵션이라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유튜브 영상을 찾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이프한테 브리핑을 했어. TV에다 떼어가지고 자 여기 봐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도 우우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그 차를 샀던 기억이 나네요. 온라인 리서치를 통해서. 그냥 소렌토 샀어요. 선생님 그 SUV 샀어요. 그리고 선생님 뭐 이것도 뭐 그냥 선생님 여담이지만은 선생님 이제 장인어른께서 기아 직원이세요. 이게 직원가 30% 할인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게 싸게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스트레디리스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한 거고요. 또한 뭐 한다라는 거냐?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뭘 줄이냐면은 same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그들이 지난번에도 썼었다. 그래서 뭘 믿으면서 그 프로덕트가 적어도 만족할 만할 것일 거다. 예, 그들의 지난번에 구입했었던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그렇죠. 애플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애플 쓰잖아요. 물론 애플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애플에서 다시 옮겨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 쓴다 이거야. 앱 등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왜? 아니, 만족한다 이거야. 애플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애플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렇다 이거야. 맨날 아이폰 사달라고 지금 가지고 징징징징 요즘에 거리고 있는데 돈이 한두 푼이야 말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사줬거든요. 지난번에도 현금 그냥 160만 원 딱 주고 바로 그냥 사줬어. 생일 선물로. 근데 또 사달라 이거야. 죽겠어. 하지마 결혼. 그 다음에 게다가 몇몇 소비자들은 Employee Simple Decision Rule, 네, 간단한 어떤 결정하는 규칙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employee라는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 우리가 어떤 고용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뭐 적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니까 어떤 거냐면 result in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스트레이트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나오니까 이미 뭐 여기에 대한 얘기라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심플을 쓰면 가장 비싼 거 산다 이거야. 제일 좋지. 가장 비싼 거 사는. 차도 제일 비싼 차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비싼 차가 좋습니다. 저도 비싼 차 타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차 사고 비싼 집 사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룰을 세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소비자가 어떤 본인의 위험 감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한 글이고 제너럴 월즈는 스트래티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아니라 5번인가요? 네, 5번이겠죠, 그죠? What consumers pursue eagerly. 여기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이게? 소비자들이 아주 열렬히 추구하는 것 이런 말이죠. pursue가 추구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게 보다 안전한 구매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가게 돼. 요게 제일 어려웠죠. 이게 좀 뭔 소리인가 좀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이게 독해 구문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프레시니스에 대한 수요예요. 신선함이죠.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역추적을 해야 돼. 자, 프레시니스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야. 무엇을 어떤 용어로서, term으로서. term이라는 게 우리가 용어 기간은 기본적으로 두 개 다 나와야 돼. 용어 기간. In food marketing에서요. 무엇의 어떤 일부로서 return to nature니까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어떤 것의 일부로서 사용이 됩니다만 while이 지금 보면은 아직 해석을 안 했어요. 뭐 동안회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는 반면에도 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놔둬보고
Demand for year-round supplies of fresh produce such as soft fruit and exotic vegetables. 여기까지 주어고요. 그러면은 year-round supplies니까 1년 내내란 말이에요. year-round면은 연중 내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supply가 공급이잖아요. 뭐에 대한? fresh fruit produce에 대한. 그러니까 뭐와 같은 뭐 soft fruit니까 이거는 이제 뭐 껍질이 부드러운 과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딱딱한 과일 말고. 그다음에 exotic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열대 과일 같은 걸 보통 우리 입장에서 exotic vegetables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끈다라는 거예요. 아주 widespread use니까 아주 만연한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무엇에? 한 하우스에. 이게 뭘까? 그렇지. 온실이야, 온실 비닐하우스야. 어디에서요? In cold climate에서요. 추운 기후가 있는 지역에서요. 오케이? 아, 그러잖아. 얘네가 솔직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추운 데서는 안 날 수 있잖아. 기후를 결국에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reliance면 의존이죠, 의존. 뭐에 대한 의존입니까? Total quality control. 전체의 어떤 품질 통제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킨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뒤에서 세부 설명을 하는 거야. 뭐 관리인데 무엇에 의한 관리냐면은 temperature control, 네, 온도 조절, 그다음에 use of pesticide, 네, 살충제 사용, 그다음에 computer satellite based logistics, 컴퓨터와 위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유통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freshness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선한 거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잖아.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신선함을 내세우게 되면은 소비자가 혹하게 되니까 계속 신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핫하우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total quality control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어떤 요게 많이 사용이 되거나 요게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딱히 뭔가 글쓴이가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아.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freshness라는 건 어쨌든 좋은 개념에 속하는데 거기에 숨겨진 어떤 이면을 드러내는 거라면 우리가 그건 분명히 생각할 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자, demand for freshness예요. 이것은요, 또한 기여합니다. 어떤 걱정에 대한, 어떤 food waste에 대한 걱정에 또한 연관이 되어 있어. 기여를 한다라는 거야. 자, best before, sell by, 혹은 eat by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개념들은 best before면은 유통기한을 말하는 거야. 유통기한. 그 다음에 sell by는 판매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한, 판매 기한. 그 다음에 eat by면은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기한. 그러니까 여기가 buy라는 뜻은요, 이게 뭐뭐까지라는 말이에요. 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안전해요. 이런 그런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어떻게 보면은 유통기한을 좀 넘어가도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뭐 법을 바꾼다고 하던데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뭐 식품 섭취 가능 기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따로 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라벨이 legally allowed, 네, 법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institutional waste를 어떤 구조, 제도적인 어떤 낭비를 조장한다라는 거야. 뭔 소리냐? Campaigners have exposed.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에요. 캠페인이라는 것은 환경 캠페인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제 그렇게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뭘 exposed? 드러낸 거야. 노출시킨 거야. Scandal of overproduction and waste. 과잉 생산과 낭비의 스캔들. 여러분들 스캔들이라는 게 뭐죠? 논란. 그렇죠. 논란, 뭐 숨겨진 이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런 스캔들을 어떤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캠페이너 중에 한 사람인가 봐. One of the global band of anti-waste campaigner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낭비를 반대하는 캠페이너들의 어떤 글로벌적인 조직 중에 하나 이런 말인 거예요. 밴드를 우리가 뭐 organization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길 뭐라고 얘기를 하냐. freshly made sandwiches. 네,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over ordering is standard practice다. 네, 뭐예요? 오더를 하는데 오버하게 오더를 하는 거죠. 그렇지. 과잉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4개 필요한데 한 6개, 8개 주문하는 거야. 이게 표준적인 어떤 프랙티스다. 관행이다라는 거예요. 관행. 뭐 관행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의뢰하는 행동들. 그냥 뭐 근거는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인 어떤 뭐 생각을 비추어 봤을 때 맞지는 않지만 그냥 하는 행동들. 그런 걸 관행이라고 하잖아. 이게 스탠다드 프랙티스다라는 거야. across the retail sector에서 어디에 걸쳐서 리테일이면은 소매잖아, 소매. 소매점이 뭔지는 알죠, 그죠? 우리가 진짜 물건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어떤 가게 이런 소매 구역에서의 즉 소매점들의 어떤 영역에서의 그냥 표준적 관행인 거야.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자기네가 샌드위치 4개 필요한데 6개, 8개 주문하는 거야. 왜? To avoid the appearance of empty shelf space니까. 피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요. 이 어떤 매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진열하는 진열대가 비어있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꽉 차 있어야 그래도 뭔가 보이기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뭘 이끌어주냐면요. high volume of waste. 네. 이 웨이스트의 많은 어떤 양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요? supply regularly exceeds demand. 그러니까 수요를 초과해서 공급이 정기적으로 수요를 초과할 때요. 그래서 뭔 소리야? freshness라는 게 이 어떤 이 산업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 영역에서 지금 2가지 영역을 짚어주고 있는데 2가지 영역에 있어서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겠지, 그지? 그래서 저기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까 말했던 이 핫하우스에 대한 widespread use, 그 다음에 reliance on the total quality control, 그 다음에 하나가 overproduction and waste. 요거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라는 거야. 이게 문제거리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만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뭐가 되겠냐라는 거야. 첫 번째, hidden environmental cost니까 숨겨진 환경적 비용을 갖는다. 그 다음에 worsen, 더 악화시킨다. global hunger problem, 국제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요. 기아 문제는 없었죠, 일단. 그 다음에 technological advances를 야기한다. 기술적 발전, nutrition을 improve하고 한다. 그 다음에 quality of food, 이것도 아니었고요. diversify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local community의 식단을 다양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답이 1번이겠죠. 이게 바로 뭐였다? environmental cost다. 환경적 비용. 즉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 좋은 친환경적인 freshness를 강조를 하면서 도리어 환경에 어떤 부담을 가중하는 어떤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